인간의 신체는 지극히 좁은 물리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약한 유기체적 그릇입니다. 지구라는 보호막 안에서 우리는 대기압이 우리 피부를 누르고 적절한 온도가 혈액의 순환을 도우며 자기장이 우주의 치명적인 화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흔히 대중은 화성까지의 거대한 거리와 수개월에 걸친 여정 때문에 화성을 인류 정착의 가장 험난한 최종 관문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실체는 우리의 직관과는 정반대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온한 은빛 위성이 아니라 생명체에게는 단 1초의 자비도 허용하지 않는 즉각적이고도 완벽한 살상 공간입니다. 화성의 희박한 공기가 최소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것과 달리 달의 표면은 완벽한 진공이라는 물리적 극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달 표면에서 우주복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생긴다면 인간의 신체는 화성에서처럼 서서히 고통을 느끼며 대응할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초 내에 체액이 끓어오르고 폐가 파열되는 압도적인 물리적 붕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접함이 주는 안도감은 달이 가진 잔혹한 본질을 가리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폴로 시대의 짧은 방문을 넘어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달의 영구적인 거주지를 건설하려는 문명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4월 아르테미스 2호 임무의 성공적인 진척과 함께 인류는 다시금 저 척박한 회색 대지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단기 체류와 영구 거주 사이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물리학적 시면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태양계 내에서 인간이 거주 가능한 후보지를 비교할 때 우리는 단순히 거리의 경제성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화성은 비록 멀고 도달하기 어렵지만 지질학적으로나 대기 역학적으로 최소한의 생존 인프라를 자연적으로 제공하는 행성입니다. 반면 달은 지질학적으로나 대기학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천체이며 이는 여력학적 평형을 유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좌절시키는 절망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화성의 이산화탄소 대기는 비록 희박할지라도 열을 보유하고 압력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는 기계적 보호막이 되어주지만 달에는 그러한 완충 장치가 전무합니다. 달의 환경을 규정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바로 암스트롱 한계를 훨씬 상회하는 극단적인 진공 상태입니다. 달의 외기권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1000조분의 1 수준인 10의 마이너스 15승 기압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공백을 의미합니다. 반면 화성은 평균 6밀리바라는 미미한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둘 다 인간에게 치명적이지만 물리학적 관점에서 이 차이는 생사와 직결되는 거대한 격차입니다. 달의 진공 상태에서 인간의 신체는 섭씨 37도라는 정상천에서도 혈액과 눈물, 침이 끓어오르는 에블리즘 현상을 즉각적으로 겪게 됩니다. 기압이 사라진 환경에서 액체에 끓는 점이 천 아래로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이 끔찍한 물리적 반응은 세포 조직을 순식간에 팽창시키고 혈류를 차단합니다. 화성에서도 산소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최소한의 외부 기압이 존재하는 화성에서는 거주 구역에 구멍이 났을 때 공기 압축기를 가동해 기압을 유지하며 수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의 진공은 거주구의 공기를 순식간에 우주 밖으로 빨아들이며 단 몇 초의 대응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폭발적 감압을 일으킵니다. 더욱이 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레골리스라 불리는 먼지는 화성의 먼지와는 차원이 다른 살상력을 가집니다. 지구의 모래나 화성의 먼지는 바람과 물에 의한 침식 과정을 거치며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나갑니다. 하지만 대기와 물이 전혀 없는 달에서 수십억 년 동안 운석 충돌로 만들어진 먼지는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유리 파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실리카 입자들은 태양풍에서 온 방사선에 의해 강한 정전기를 띠고 있어 우주복의 관절 부위와 기밀 유지를 위한 케블라 실링을 사정없이 갉아먹습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 속에 포함된 과염소 산염이 독성을 띠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장기적인 화학적 중독의 문제입니다. 달의 레골리스는 장비와 인간의 폐에 즉각적인 기계적 파괴를 가하는 물리적 흉기입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겪었던 달 먼지 열병은 이 미세한 유리 파편들이 폐포 깊숙이 박혀 발생한 급성 염증 반응이었으며 영구 거주 시 이 먼지는 모든 기계 장치의 수명을 기하급수적으로 단축시키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여력학적 관점에서도 달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달의 회합 주기, 즉 낮과 밤의 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각각 약 14일에 달합니다. 이는 14일 동안 태양의 강렬한 복사열이 대기라는 역과 장치 없이 지표면을 섭씨 120도까지 달구고 이어지는 14일의 밤 동안은 영하 130도에서 영하 250도에 이르는 극한의 어둠이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온도 변화는 거주시설의 건축 자재에 엄청난 열팽창과 수축 스트레스를 가하며 금속 피로도를 가속화해 구조적 결함을 유발합니다. 반면 화성은 지구와 유사한 약 24시간 39분의 자전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비록 얇지만 대기가 존재하여 열을 분산시키고 기온 변화를 완만한 곡선으로 만들어줍니다. 화성의 하루는 지구의 공학자들이 설계한 기계들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만 달의 보름간 지속되는 뜨거운 낮과 차가운 밤은 지상의 어떤 열관리 시스템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공학적 재앙에 가깝습니다. 우주 방사선과 마이크로 운석의 위협 또한 달에서는 날 것 그대로의 형태로 쏟아집니다. 지구의 두터운 대기는 매일 수만 톤의 우주 먼지와 운석을 태워 없애고 강력한 자기장은 태양의 치명적인 입자들을 튕겨냅니다. 화성 역시 자기장은 약하지만 얇은 대기층이 초속 수십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미세 운석들을 감속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최소한의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기가 전무한 달에서는 머리카락보다 작은 미세 입자조차도 초속 20km 이상의 속도로 거주구 외벽을 타격하는 괴너지 탄환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총알이 24시간 내내 쏟아지는 전장 한가운데에 집을 짓는 격입니다. 또한 은하 우주선과 태양 프로톤 사건으로 발생하는 방사선은 달 표면에 어떤 차폐물도 없이 쏟아지며 거주자의 DNA를 실시간으로 파괴합니다. 화성의 대기가 방사선을 단 몇 %라도 감쇄시켜주는 것과 비교하면 달에서의 생존은 매 순간이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생물학적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력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구 중력의 6분의 1에 불과한 달의 중력은 인간의 근육과 골밀도를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과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장기적인 생물학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임계치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0.38G라는 화성의 중력은 적절한 운동을 병행할 경우 인간의 뼈와 심혈관계가 적응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수 있지만 0.16개 불과한 달의 중력은 인간의 신체를 되돌릴 수 없는 퇴화의 길로 몰아넣을 위험이 큽니다. 달에서 수년을 보낸 정착민은 다시는 지구의 중력을 견디지 못하는 신체적 불구가 될 확률이 높으며 이는 달 정착이 단순한 거주가 아닌 인류라는 종의 영구적인 변형을 강요하는 잔인한 선택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달이 지구와 가깝다는 사실은 물류적 편의를 제공할지는 몰라도 생존의 난이도를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근접성은 우리로 하여금 달을 정복 가능한 대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화성은 멀지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반면 달은 그저 죽음의 진공 속에 떠 있는 가혹한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직면하게 될 진실은 그곳이 개척지가 아니라 인류가 마주한 가장 치명적인 시험대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기록은 왜 우리가 달을 향한 낭만적인 시선을 거두고 그곳의 물리적 본질이 품은 차가운 공포를 직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과학적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관점에서 우주, 특히 달의 표면은 극단적인 폭력성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인류가 달에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존재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물리적 법칙의 한계와 매 초마다 사투를 벌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달의 환경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요소는 바로 대기의 부재, 즉 완벽에 가까운 진공 상태입니다. 많은 이들이 화성 또한 대기가 희박하여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달이 가진 진공의 질은 화성과는 차원이 다른 절망을 선사합니다. 물리학적으로 달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은 대기가 아니라 외기권이라 불리는 극도로 희박한 입자들의 층입니다. 달 표면의 압력은 대략 10의 마이너스 15승 기압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구의 해수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공기 분자의 밀도와 비교했을 때 달 표면은 사실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공백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반면 화성은 평균적으로 약 요스무 밀리바의 대기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압의 약 0.6% 수준에 불과한 이 수치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공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요즘 밀리바와 0의 차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르는 거대한 심연입니다. 화성의 요즘 밀리바 대기는 비록 인간이 숨을 쉴 수는 없지만 물리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달의 진공은 이러한 완충작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영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암스트롱 한계라는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신체는 약 19km 이상의 고도에서 외부 압력이 너무 낮아져 천인 섭씨 37도에서도 물이 끓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달은 이 암스트롱 한계를 수만 배 이상 초과하는 환경입니다. 만약 어떤 사고로 인해 달 표면에서 우주복의 압력이 손실된다면 그 결과는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서서히 숨이 가빠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 내부의 물리학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압력이 사라진 순간 인간의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와 산소는 기포로 변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를 가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달의 진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그보다 훨씬 파괴적입니다. 체내의 수분이 기체로 변하면서 피부 아래의 부드러운 조직들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눈 점막과 혀 위의 수분은 즉시 증발하며 열을 빼앗아갑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폐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압이 급격히 낮아지면 폐 내부의 공기는 외부의 진공을 향해 폭발적으로 팽창하려 합니다. 이때 숨을 참으려 한다면 폐포는 풍선처럼 터져버리게 됩니다. 공학적으로 설계된 우주복의 작은 구멍 하나가 인간의 폐를 순식간에 파열시키는 기폭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화성에서는 이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화성의 유둠밀리바 기압은 비록 낮지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주며 폭발적인 감압의 강도를 완화해 줍니다. 화성의 대기는 일종의 저항을 형성하여 공기가 빠져나가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어하지만 달의 진공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주 구역 내부의 압력을 문자 그대로 밖으로 밀어내어 폭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달 거주지가 화성 거주지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달에 건설될 기지는 안쪽에서 밖으로 향하는 엄청난 압력을 매 순간 견뎌내야 하는 초고압 용기와 같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0이기 때문에 내부 기압과의 차이는 100% 온전하게 구조물에 전달됩니다. 이는 건축학적으로 아주 미세한 균열조차도 전체 기지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임계 응력을 생성합니다. 달의 진공이 가지는 또 다른 잔혹함은 열전달 방식에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에서는 대기 분자들이 대류를 통해 열을 옮겨줍니다. 하지만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열이 오직 복사와 전도에 의해서만 이동합니다. 이는 햇빛이 비치는 곳은 타오를 듯 뜨겁고 그림자가 진 곳은 즉시 절대 영도에 가까운 추위로 돌변하는 극단적인 열적 비대칭을 만들어냅니다. 화성에서는 희박한 대기라도 열을 어느 정도 순환시켜 온도 변화를 완만하게 만들어주지만 달에서는 한 걸음 차이로 섭씨 수백 도의 온도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이 만든 기계 장치와 구조물은 극심한 열 피로를 겪게 됩니다. 금속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미세한 피로 균열은 달의 진공 환경에서 치명적인 누출 사고의 전조가 됩니다. 우리는 또한 저산소증의 속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질식 상황에서는 혈액 속에 아직 산소가 남아있어 뇌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됩니다. 하지만 달의 진공에서는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산소를 외부로 뽑아내는 추출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압력차로 인해 산소 분자가 혈액에서 폐포를 거쳐 외부의 진공으로 역류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은 단 몇 초 만에 중단되며 의식 상실은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화성에서는 대기압 덕분에 이러한 역방향 가스 교환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을 몇 초라도 더 확보할 수 있지만 달에서는 사고 인지와 동시에 의식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물리학적 차이는 기지 설계의 철학 자체를 바꿉니다. 화성 기지는 어느 정도의 공기 누출을 전제로 한 보충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대기를 압축하여 내부로 불어넣는 압축기를 통해 기압을 유지하며 수리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에서는 주변에 압축할 수 있는 공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유실된 기압은 영구적으로 사라지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가져온 귀중한 가스 자원을 소모해야 합니다. 달의 진공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구멍을 통해 인간의 생명 유지 장치를 고갈시키려 하는 끝없는 갈증과도 같습니다. 또한 진공 상태에서의 기계적 마찰과 용접 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지구에서는 금속 표면에 얇은 산화막이 형성되어 금속끼리 직접 접촉하여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달의 진공 환경에서는 이 산화막이 형성되지 않거나 마모되어 사라지면 두 금속 표면이 마치 하나의 금속처럼 결합해버리는 냉간 용접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주복의 관절 부위나 기지의 해치문이 예고 없이 서로 붙어버려 열리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거주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앙이 됩니다. 화성에는 비록 산소는 적지만 이산화탄소와 미량의 산소가 존재하여 이러한 극단적인 냉간 용접으로부터 기계 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화학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달의 외기권이 보여주는 이 무시무시한 공백의 역학은 인류가 왜 달을 화성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화성이 우리에게 살기 힘든 땅이라면 달은 생명 자체가 물리적으로 거부당하는 공간입니다. 달 표면에 서 있는 우주 비행사는 단 0.5mm 두께의 우주복 직물 하나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있는 셈입니다. 그 직물 너머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액체를 기체로 바꾸고 세포를 파괴하며 폐를 터뜨리려 기다리는 완벽하고도
거대한 진공의 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천체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장 생존하기 힘든 물리적 불모지라는 역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달의 진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기압을 가진 모든 존재를 파괴하려는 거대한 압력의 차이 그 자체입니다. 화성에서의 생존이 환경과의 투쟁이라면 달에서의 생존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달에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 무자비한 진공의 압박을 1년 365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막아내야 한다는 공학적 완벽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완벽성에서 단 한 번의 실수는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화성이 인류에게 인내를 요구한다면 달은 인류에게 무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혹한 진공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만이 우리가 달이라는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달의 표면을 밟는다는 것은 단순히 낯선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 동안 갈아진 미세한 유리 파편의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흔히 접하는 먼지나 모래는 바람에 날리고 물에 씻기며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 동안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 나갑니다. 자연적인 침식 작용은 거친 입자들을 매끄럽게 다듬어 우리 피부에 닿아도 상처를 내지 않는 부드러운 흙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대기가 전혀 없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는 달의 환경에서는 이러한 자비로운 침식 과정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달의 지표면을 덮고 있는 레골리스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토양이라기보다는 끝없는 운석 충돌로 인해 암석이 잘게 부서져 만들어진 날카로운 파편들의 집합체에 가깝습니다. 이 입자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잔혹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달의 먼지는 미세한 칼날과 가시, 그리고 들쭉날쭉한 유리 조각들이 뒤엉킨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없는 달에서는 아주 작은 운석들조차 초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표면에 내리꽂히며 그 충격 에너지로 인해 암석이 순식간에 기화했다가 다시 응고되면서 아글루티네이트라고 불리는 날카로운 유리질 입자들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만든 그 어떤 사포보다도 연마력이 강하며 표면이 거칠고 날카로워 한번 달라붙으면 물리적으로 떼어내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더욱이 달 표면은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자외선과 X선, 그리고 괴너지 입자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달의 먼지는 강한 정전기를 띠게 됩니다. 낮 동안에는 광전 효과로 인해 양전하를 띠고 밤에는 전자들이 유입되어 음전하를 띠게 되는 이 먼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주복과 장비의 표면에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이러한 레골리스의 물리적 특성은 달 거주 계획에 있어 가장 파괴적인 변수 중 하나가 됩니다. 아폴로 임무 당시 우주 비행사들이 겪었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바로 이 먼지였습니다. 우주복의 무릎과 팔꿈치 관절 부위, 그리고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지퍼와 실링 부분에 이 먼지가 침투하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날카로운 실리카 입자들이 케블라 섬유와 고무 패킹 사이로 파고들어 마치 연마제처럼 작동하며 재질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 몇 차례의 선회 활동만으로도 최첨단 우주복의 기밀성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으며 이는 장기 거주 시 우주복의 수명이 예상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주복의 관절이 뻣뻣해지고 기밀이 새기 시작한다는 것은 진공이라는 사형 집행인 앞에서 보호막이 서서히 얇아지는 것과 같은 공포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화성의 먼지는 인류에게 훨씬 친절한 편입니다. 화성에도 비록 희박하지만 대기가 존재하고 그 대기의 흐름인 바람이 수십억 년 동안 먼지 입자들을 굴리고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성의 먼지 입자들은 모서리가
어느 정도 둥글게 마모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이 시각적으로는 위협적일지 몰라도 그 입자 하나하나가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능력은 달의 레골리스에 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물론 화성의 토양에는 과염소 산염과 같은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생물학적인 위험이 존재하지만 이는 화학적 처리나 세척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 달의 먼지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그 어떤 필터나 세척 장치로도 완벽히 막아내기 힘든 근본적인 위협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치명적인 먼지가 인간의 신체 내부로 침투했을 때 발생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선의 활동을 마치고 기지 내부로 복귀할 때 우주복 표면에 달라붙은 정정이 띈 먼지들은 에어락을 거쳐 거주 구역 안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폴로 17호의 해리슨 슈미트는 기지 내부로 들어온 달 먼지를 들이마신 후 달먼지 열병이라고 불리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콧점막이 부어오르고 끊임없이 재채기가 나며 목이 따가운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닙니다. 폐 속으로 들어간 미세한 유리 파편들이 폐포를 직접적으로 찔러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리적 공격입니다. 지구의 먼지는 폐의 점막이나 대식세포에 의해 걸러지거나 배출될 수 있는 유기적 구조를 가질 때가 많지만 달의 레골리스는 세포가 감당할 수 없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실리카 입자가 폐 조직에 박히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를 제거하려 하지만 무기물인 유리 조각은 분해되지 않습니다. 결국 폐 조직에는 흉터가 생기고 섬유화가 진행되며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규폐증과 유사한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달에서 수년간 거주해야 하는 정착민들에게 이 미세한 유리 가루는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폐를 난도질하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저중력 환경인 달에서는 이 먼지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시간도 지구보다 훨씬 길어 거주 구역 전체를 완벽한 청정실로 유지하지 않는 한 정착민들은 이 치명적인 공기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달의 먼지는 기계 장치에 정밀돼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 전지판 위에 내려앉은 먼지는 정정이 때문에 잘 닦이지도 않으면서 빛의 투과율을 급격히 떨어뜨려 에너지 생산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회전하는 모터의 베어링이나 카메라 렌즈의 코팅면에 이 먼지가 닿으면 단 몇 번의 작동만으로도 표면이 뿌옇게 긁혀 장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화성에서는 바람이 불어 태양 전지판 위의 먼지를 가끔 털어내 주기도 하지만 달에서는 한 번 내려앉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정정이 제거 장치나 물리적인 브러쉬를 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브러쉬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렌즈나 패널 표면을 먼지로 문질러 긁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달 거주의 잔인한 모순입니다. 우리는 또한 달 레골리스의 독특한 화학적 반응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달의 먼지는 대기와 접촉한 적이 없는 신선한 파편들입니다. 이 입자들은 표면에 수많은 결합되지 않은 자유 라디칼을 가지고 있어 기지 내부의 산소와 접촉하는 순간 강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먼지에서 타버린 화약 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한 것은 바로 이 급격한 산화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이 반응성 높은 먼지들이 거주 구역의 정밀한 전자 회로에 달라붙으면 부식을 초래하거나 단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성의 먼지는 이미 대기 중의 성분들과 수억 년 동안 반응하며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상태인 반면 달의 먼지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새로운 화학적 결합을 찾아 주변의 모든 것을 공격하려 듭니다. 결국 달의 레골리스는 인류가 달에 영구 정착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한 물리적 장벽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저분한 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모든 기계적 장치와 생물학적 조직을 파괴하려 드는 정교한 흉기입니다.
화성의 먼지가 극복해야 할 불편함이라면 달의 먼지는 생존을 위협하는 병리학적 재앙입니다. 달의 기지를 건설하는 공학자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미세한 유리 칼날들의 침입을 0.1%의 확률로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기밀 유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주복을 벗는 순간에도 자신의 옷에 붙어 있을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의 근접성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지질학적 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달은 우리에게 땅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점인 날카로운 파편들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매일같이 경험하는 24시간의 리듬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기계 장치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돕는 거대한 열 조절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며 낮과 밤을 바꾸는 속도는 지표면이 너무 뜨거워지거나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가 평생을 당연하게 여겨온 이 시간의 문법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달에서의 하루, 즉 태양을 기준으로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 회합 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약 29,000.5일에 달합니다. 이는 정착민들이 약 14일 동안 지속되는 타오르는 낮과 뒤이어 찾아오는 14일 동안의 칠흑 같은 밤을 견뎌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극단적인 시간의 확장은 단순히 수면 주기의 문제를 넘어 기지 전체의 구조적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여력학적 피로를 유발합니다. 달의 낮이 시작되면 태양은 336시간 동안 지평선 위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표면을 내리쬐입니다.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산란시키거나 반사할 구름도 열을 흡수할 공기 분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복사 에너지는 곧장 달의 레골리스와 인공 구조물에 내리꽂히며 적도 부근의 온도는 순식간에 섭씨 120도까지 치솟습니다. 이는 물이 끓는 점을 훨씬 상회하는 온도로 지상의 어떤 건축 자재도 이 강렬한 열기 속에서는 물리적 성질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금속은 팽창하고 플라스틱이나 복합 소재는 미세한 변형을 일으키며 기지 내부의 냉각 시스템은 외부로 열을 방출하기 위해 극한의 부하를 감당해야 합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열전달 방식 중 대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거대한 반결판을 통해 오직 복사 방식으로만 열을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외부 온도가 120도인 상황에서 내부의 열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공학적 도전입니다. 더욱 가혹한 시련은 해가 지고 난 뒤에 찾아오는 14일간의 밤입니다. 태양이라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사라지자마자 달표면은 우주의 절대 영도를 향해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열을 붙잡아둘 대기가 전무하기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 130도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영구 음영 지역이나 극지방의 크레이터 내부에서는 영하 250도라는 명왕성보다 더 차가운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336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 암흑 속에서 기지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갑니다. 낮 동안 팽창했던 구조물들은 이제 극심한 수축을 경험하게 됩니다. 팽창과 수축, 이 반복되는 거대한 물리적 스트레스는 재료공학에서 말하는 열피로를 극대화합니다. 금속의 결합 부위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기밀을 유지하던 실링 소재는 경화되어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24시간 주기에서는 온도 변화의 폭이 좁고 속도가 빨라 재료 내부의 응력이 분산될 여지가 있지만 달의 28일 주기에서는 이 응력이 아주 깊고 천천히 그리고 파괴적으로 누적됩니다. 화성과의 비교는 달의 이러한 환경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화성에도 밤과 낮의 기온차가 존재하지만 화성의 하루인 솔은 24시간 39분으로 지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는 화성의 구조물들이 겪어야 하는 열적 주기가 지구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화성에는 비록 희박할지라도 대기가 존재합니다. 이 얇은 이산화탄소층은 태양빛을 산란시켜 낮 동안의 기온 상승을 억제하고 밤에는 지표면의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주는 온실 효과의 최소 단위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화성의 표면 온도는 적도 기준으로 낮에는 20도에서 밤에는 영하 100도 정도로 변화합니다. 영하 100도가 춥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달의 영하 250도와 비교하면 공학적으로 제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성의 짧은 낮과 밤 주기는 열적 평형을 유지하기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달의 14일 밤이 정착민들에게 주는 가장 실질적인 위협은 바로 에너지 보급의 단절입니다. 현재 인류가 우주에서 에너지를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태양광 발전입니다. 하지만 달에서는 한 달의 절반 동안 태양광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14일 동안 기지의 생명 유지 장치와 난방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즉 배터리 뱅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로는 영하 130도의 추위 속에서 2주간 기지 전체의 전력을 감당할 만한 무게와 효율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달 거주 비용과 위험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반면 화성에서는 매일 아침 태양이 뜨기 때문에 대규모 배터리 시설 없이도 태양광 발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력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달은 기계 장치의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정밀한 전자기기들은 극저온 상태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반도체 기판이 휘어지는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쉽습니다. 특히 윤활유가 얼어붙거나 점성이 변해 기계 부품이 고착되는 현상은 달의 긴 밤 동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화성에서는 대기의 대류 덕분에 열관리 시스템이 비교적 단순해질 수 있지만 달에서는 모든 부품 하나하나에 개별적인 가열 장치를 달아야 할 정도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지의 복잡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며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고장의 확률이 높아짐을 뜻합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14일간의 밤은 인간의 정신을 갉아먹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지구의 생체 리듬에 맞춰진 인간의 뇌는 336시간 동안 지속되는 어둠 속에서 멜라토닌 조절에 실패하고 심각한 수면 장애와 우울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공 조명으로 낮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거대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2주 내내 칠흑 같은 어둠뿐이라는 사실은 고립된 기지 속 정착민들에게 엄청난 폐쇄 공포를 유발합니다. 화성에서의 하루는 지구와 비슷하게 흘러가기에 정착민들이 시간 감각을 유지하며 일상적인 활동을 영위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달의 극지방에 위치한 영구 음영 지역은 인류가 물을 얻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여력학적 지옥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햇빛이 닿지 않아 온도가 영하 250도 근처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일반적인 금속조차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취성 상태로 변합니다. 이곳에서 얼음을 채굴하려는 로봇이나 인간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수준을 넘어 물질의 물리적 성질 자체가 변해버리는 임계점과 싸워야 합니다. 화성의 극지방 역시 춥지만 대기의 흐름과 태양의 주기 덕분에 이 정도로
극단적이고 영구적인 냉동 창고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는 달의 근접성 때문에 그곳을 지구의 앞마당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력학적 실체는 달이 태양계에서 가장 가혹한 기복을 가진 공간임을 증명합니다. 달의 시계는 인간의 생물학적 리듬을 존중하지 않으며 달의 온도는 우리가 만든 구조물의 내구성을 조롱합니다. 14일간의 불지옥과 14일간의 얼음지옥이 반복되는 이 기괴한 시계추 운동 속에서 인류는 단 한 번의 난방 시스템 고장만으로도 몇 분 안에 동사할 수 있는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화성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이 가진 24시간의 리듬과 대기의 완충작용은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달은 우리에게 오직 견뎌야 하는 시간만을 강요할 뿐입니다. 이 여력학적 피로와 에너지 고갈의 위협은 달 정착이 왜 화성보다 더 근본적으로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도전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인류가 달에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28일 주기로 반복되는 우주의 거대한 압축기와 냉동기 사이에서 부서지지 않고 버텨내야 하는 극한의 공학적 인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가진 가장 위대한 축복 중 하나는 우리가 결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대한 방패입니다. 지구의 핵이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강력한 자기장과 수백 킬로미터 두께로 겹겹이 쌓인 대기층은 우주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쏟아지는 치명적인 화살들을 막아주는 유일한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달에는 이 수호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의 표면에 정착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주의 근원적인 폭력성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온몸을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방사선이나 운석이라고 부르는 단어들은 달의 환경에서 단순한 위험 요소를 넘어 생존의 매 순간을 위협하는 즉각적이고도 압도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변모합니다. 달이 처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는 은하 우주선이라 불리는 괴너지 입자들의 폭격입니다. 이들은 우리 태양계 외부, 머나먼 초신성 폭발 등에서 기원하여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된 원자핵들입니다. 지구에서는 두터운 대기 분자들이 이들과 충돌하여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자기장이 이들의 궤적을 굴절시켜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을 극도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달은 이 모든 폭격을 정면으로 받아냅니다. 은하 우주선은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막을 종이처럼 뚫고 지나가며 DNA 구조를 조각냅니다.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이러한 괴너지 입자들이 기지의 금속 벽이나 보호 장구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2차 방사선 현상입니다. 입자가 벽면에 부딪히면서 원자핵이 쪼개지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중성자와 양성자들이 기지 내부로 튀어 들어오며 마치 산탄총처럼 내부의 생명체를 공격합니다. 얇은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벽은 오히려 방사선의 파괴력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낼 뿐입니다. 여기에 태양의 변덕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치명적으로 변합니다. 태양 폭발 시 발생하는 태양 양성자 사건은 짧은 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괴너지 입자를 달 표면으로 쏟아냅니다. 지구에서는 오로라를 만드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끝날 일이 달에서는 정착민들의 생명을 단 몇 시간 만에 앗아갈 수 있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이어집니다. 화성 또한 자기장이 미약하여 방사선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화성에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유선밀리바의 대기가 존재합니다. 화성의 이산화탄소 대기층은 비록 희박할지라도 태양에서 오는 제외에너지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은하 우주선의 강도를 유의미하게 감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화성 표면의 방사선량은 달 표면보다 훨씬 낮으며 이는 장기 거주 시 암 발생률이나 신경계 손상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낮춰주는 물리적 완충 지대가 됩니다. 방사선이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라면
미세 운석은 달 표면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초고속의 사형 집행인입니다. 지구의 밤하늘을 수놓는 별똥별은 사실 모래알보다 작은 우주 먼지들이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불타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공기가 전혀 없는 달에서는 이 모든 먼지들이 초속 20km 이상의 속도로 지표면에 내리꽂힙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72,000km라는 상상하기 힘든 속도입니다. 이 정도의 속도에서는 단 1g의 작은 입자라 할지라도 소총 탄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집니다. 달 표면에서 활동하는 우주 비행사나 기지의 외벽은 매일 수천 번씩 이러한 미세 탄환들의 위협을 받습니다. 화성에서는 이 물리적 위협이 대기에 의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화성의 대기는 비록 얇지만 초속 수십 킬로미터로 진입하는 미세 운석들에게는 단단한 벽과 같은 저항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미세 운석은 화성 표면에 닿기도 전에 마찰열로 기화되거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화성의 대기는 행성 전체를 감싸고 있는 천연의 운동 에너지 흡수 장치인 셈입니다. 반면 달에는 이러한 감속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우주 먼지조차도 기지의 기밀을 파괴하고 정밀 장비를 관통할 수 있는 치명적인 투사체가 됩니다. 달의 기지를 짓기 위해서는 수미터 두께의 레골리스를 덮거나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만 하는데 이는 공학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합니다. 또한 달 표면에서 발생하는 2차 충격파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운석이 달의 단단한 지표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는 주변의 암석과 먼지를 기화시키고 사방으로 파편을 비산시킵니다. 대기가 없는 환경에서는 이 파편들이 공기 저항 없이 수 킬로미터를 날아가 다른 구조물을 타격합니다. 화성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이 파편들의 비행 거리를 제한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지만 달은 충돌의 여파가 고스란히 주변으로 전이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달 기지의 확장성을 저해하고 인접한 시설물들이 서로를 파괴하는 연쇄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우리는 또한 방사선이 인간의 인지 능력과 심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주선 폭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뇌세포는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이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상실, 그리고 감정 조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정밀한 판단력을 유지해야 하는 정착민들에게 이러한 신경학적 손상은 곧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화성에서는 대기층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차폐 덕분에 이러한 퇴행성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달에서는 매일매일이 뇌세포를 향한 무자비한 난도질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 때문에 달 거주지의 설계는 화성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밖으로 지구를 바라보는 낭만적인 풍경은 달 기지에서 허용되기 힘든 사치입니다. 방사선과 미세 운석을 막기 위해 두꺼운 차폐막 뒤에 숨어야 하는 달의 삶은 사실상 거대한 무덤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화성에서는 대기의 보호 덕분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지구와 유사한 건축 구조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화성의 하늘은 비록 희박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는 지붕이 되어주지만 달의 하늘은 끝을 알 수 없는 사리가 쏟아지는 구멍 뚫린 천장과 같습니다. 결국 달과 화성의 차이는 하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요약됩니다. 대기는 단순히 숨을 쉬기 위한 산소의 저장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거친 에너지를 걸러내고 순화시켜 생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거대한 필터이자 방패입니다. 달은 이 필터가 완전히 제거된 날것의 우주 그 자체입니다. 인류가 달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 무자비한 우주의 화살들을 오직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기술력만으로 100% 막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의 방패 결함,
단 하나의 미세 운석 관통, 단 한 번의 태양 폭풍 예보 실패는 곧바로 기지 전체의 몰살로 이어집니다. 화성이 우리에게 조금 더 안전한 집을 약속한다면 달은 우리에게 완벽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감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방어 체계의 부재야말로 달이 화성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공간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인류는 달의 근접성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그곳이 사실은 거대한 우주의 사격장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달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총알들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나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수백만 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동안 지구라는 거대한 자석이 당기는 일정한 힘, 즉 일지의 중력 아래에서 조각되고 다듬어진 정교한 유기적 기계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피를 머리끝까지 밀어 올리기 위해 특정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고, 우리의 뼈는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보강하며, 심지어 세포 하나하나의 대사 과정조차도 중력이 존재한다는 전제에 작동합니다. 중력은 단순히 우리가 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게 만드는 물리적 현상을 넘어 우리 생물학적 존립의 근간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달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 설계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명령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약 6분의 1에 불과한 1.6P/m²입니다. 이 수치는 언뜻 몸이 가벼워져 활동하기 편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는 신체의 모든 시스템을 서서히 붕괴시키는 느린 독약과 같습니다. 달의 저중력 환경에 노출된 인간의 신체가 겪는 가장 즉각적이고도 가시적인 변화는 체액의 재분배입니다. 지구에서는 중력이 혈액과 간질액을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하체의 적절한 혈압이 유지되지만 달의 미약한 중력은 체액을 상체와 머리 쪽으로 쏠리게 만듭니다. 이른바 부풀어 오른 얼굴과 가느다란 다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가 아닙니다. 머리 쪽으로 몰린 과도한 체액은 뇌압을 높이고 안구 뒷부분을 압박하여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우주 비행 관련 신경안구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이는 시력 저하와 안구 구조의 영구적인 변형을 초래하며 대기가 없는 달의 가혹한 시각 환경과 결합하여 정착민들의 인지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화성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지구 중력의 약 3분의 1인 0.388G를 가진 화성에서는 체액 쏠림 현상이 훨씬 완만하게 진행됩니다. 화성의 중력은 체액을 아래로 잡아두기에 어느 정도 충분한 힘을 제공하여 뇌와 안구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압력을 유발하는 임계점 아래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 심각한 퇴행은 우리의 골격 계통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울프의 법칙에 따라 가해지는 물리적 부하에 비례하여 강도를 유지합니다. 지구의 중력은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를 자극하여 골밀도를 유지하게 하지만 달의 1.6배란비베이폴린포삼토이 중력 아래에서는 뼈가 자신을 지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뼈를 구성하는 칼슘과 인을 혈액 속으로 녹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골다공증을 넘어선 급격한 골감소증으로 이어지며 한 달에 약 1%에서 1.5%의 골밀도가 소실되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1년만 달에 거주해도 지구에서 평생에 걸쳐 일어날 노화가 뼈에서 진행되는 셈입니다.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온 과도한 칼슘은 신장 결석을 유발하여 극심한 통증과 요로 폐쇄를 일으키며 이는 의료시설이 제한된 달 기지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돌변합니다. 화성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중력 임계치 가설에 있습니다. 많은 우주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중력선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계치가 바로 화성의 중력인 연전 338G 근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G를 이용한 원심 분리 실험에서 1산3G 정도의 중력은 골밀도 손실을 유의미하게 늦추고 근육 위축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화성의 중력은 인간의 몸이 지구와는 다르지만 생존 가능한 상태로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달의 1,6G는 생물학적 항상성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힘입니다. 달에서의 삶은 신체가 스스로를 해체하는 과정이며 이는 운동이나 약물 처방만으로는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근본적인 물리 법칙의 한계입니다. 근육의 위축 또한 달 정착민들을 기다리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특히 척추를 지탱하는 기립근과 종아리의 항중력근은 저중력 상태에서 급격히 약화됩니다. 근섬유는 수축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을 상실하며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신진대사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열을 생성하는 중요한 대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달의 저중력에서 근육이 사라지면 정착민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등 만성적인 대사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화성에서는 비록 지구보다는 낮지만 상당한 수준의 중력이 근육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강도 높은 훈련을 병행한다면 신체 기능을 유지하며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달에서의 거주는 매 순간 자신의 육체가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투쟁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저중력은 심혈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강요합니다. 지구에서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 피를 뿜어내기 위해 강력한 펌프질을 하지만 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하가 사라진 심장은 크기가 작아지고 모양이 둥글게 변하며 심벽이 얇아지는 심장 위축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는 심박 출량을 감소시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게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심부전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달 정착지가 지하에 건설되거나 폐쇄적인 공간일 경우 활동량 저하와 저중력이 결합하여 심혈관계의 퇴화는 가속화됩니다. 화성의 0.328G는 심장이 근육량을 유지하고 적절한 혈압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저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보다 훨씬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생식과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중력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류가 진정한 의미의 정착을 하려면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달의 1주지 중력 환경에서 태아의 골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지, 복잡한 신경계가 중력의 방향성 없이 올바르게 발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과학계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중력은 배아세포의 분화와 장기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물리적 신호로 작용합니다. 달에서 태어난 아이는 지구 중력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비정상적인 골격 구조를 갖게 될 위험이 크며 이는 인류라는 종의 영구적인 변형 혹은 멸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면 화성의 중력은 포유류의 정상적인 발달을 가능케 할 수도 있는 희망의 선 위에 걸쳐 있습니다. 결국 달의 중력은 인류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자 지구로의 귀환을 가로막는 단절의 벽입니다. 달에서 수년을 보낸 정착민의 뼈와 근육, 그리고 심장은 이미 일지의 지구 환경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순간 지구의 중력은 그들의 뼈를 바스러뜨리고 심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하를 가하는 살인적인 압력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이는
달 정착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불구이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화성 역시 귀환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화성에서의 적응은 최소한 생물학적 온전함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은 가깝기에 언제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곳의 미약한 중력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떼어놓습니다. 달의 1.6km/st는 인간의 육체를 천천히 무너뜨려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박탈하고 중력의 심연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화성이 척박한 대지와 먼 거리로 우리를 거부한다면 달은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우리를 해체하며 거부합니다. 생 비오메카닉스의 관점에서 볼 때 달은 정착지가 아니라 인류의 물리적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퇴화의 실험실입니다. 우리가 달의 저중력을 가벼운 축복으로 여기는 동안 우리의 세포와 뼈는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며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 중력의 격차야말로 달 거주가 화성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치명적인 도전인 이유입니다. 인류는 중력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조각가의 손길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 정착을 논할 때 가장 강력한 농어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근접성입니다. 지구에서 단 384km 우주선으로 불과 사흘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묘한 안도감을 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지구에서 구조대를 보낼 수 있고 보급품이 떨어지면 일주일 안에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이 지리적 이점은 달을 화성보다 훨씬 안전한 선택지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 화성은 도달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고 지구와 화성의 궤도가 어긋나면 2년 가까이 고립될 수도 있는 머나먼 행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거리의 차이는 우리에게 근접성의 함정이라는 치명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안전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실패까지의 여유 시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화성과 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허용되는 생존의 마지노선입니다. 실제로 기지 외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생명 유지 장치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비상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화성에는 비록 희박할지라도 여밀리바의 대기가 존재하며 이 대기의 95% 이상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화성 기지의 기압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기지 외부의 가스를 빨아들여 압축한 뒤 내부로 불어넣는 방식으로 기압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비록 숨을 쉴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는 무한한 가스의 저장고 역할을 해줍니다. 이 미세한 대기압 덕분에 기압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속도는 달의 진공 상태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며 이는 승무원들이 구멍을 찾아 수리하거나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는 귀중한 수분 혹은 수십 분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하지만 달은 다릅니다. 달의 외기권은 사실상 완벽한 진공 상태입니다. 기지 외벽에 단 한 뼘 크기의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내부의 공기는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 밖으로 빨려 나갑니다. 외부에는 내부의 기압 저하를 상쇄해줄 그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압이 0이 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화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으며 이는 정착민들에게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즉각적인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화성이 어느 정도의 공기 누출을 견디며 버틸 수 있는 탄력적인 구조물이라면 달 기지는 단 한 번의 펑크로 모든 것이 끝나는 터지기 쉬운 풍선과 같은 운명입니다. 지구와 가깝다는 사실은 이 찰나의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가 하늘에 선명히 보일지라도
383km 밖에 구조대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3일은 산소가 15초 만에 사라지는 달 기지 정착민들에게는 영겁의 시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패까지의 여유 시간의 부재는 달의 모든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에너지 시스템을 예로 들어봅시다. 화성에서는 매일 태양이 뜨고 지며 먼지 폭풍이 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시광선은 지표면에 도달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문제가 생겨도 다음 날 아침이면 태양 전지판을 통해 에너지를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찾아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달의 밤은 14일 동안 지속됩니다. 만약 달의 긴 밤이 시작된 직후 에너지 저장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정착민들은 영하 150도 이하의 극한 추위 속에서 다시 태양이 뜨기까지 300시간 이상을 버텨야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지구에서 구조선이 출발해 도착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달의 근접성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줄 뿐 실제 물리적 재난 상황에서는 화성의 희박한 대기가 제공하는 완충 작용보다 훨씬 무력합니다. 결국 우리가 달을 화성보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짓는 이유는 달이 가진 절대적인 거부성 때문입니다. 화성은 비록 거칠고 가혹한 환경이지만 인간이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물리적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화성의 대기는 방사선을 막아주고 기온 변화를 완화하며 비상시 가스를 공급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화성의 중력은 인간의 뼈와 근육이 퇴화하는 속도를 늦춰주며 화성의 24시간 주기는 인간의 정신적 안정을 유지해줍니다. 즉, 화성은 인간이 조금씩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은 다릅니다. 달은 인류에게 단 한 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죽은 위성입니다. 그곳의 진공은 우리의 폐를 터뜨리려 하고 그곳의 먼지는 우리의 장기를 난도질하려 하며 그곳의 방사선과 미세 운석은 우리의 거주지를 사격장으로 만듭니다. 달의 14일 밤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6분의 1 중력은 우리의 육체를 서서히 해체합니다. 달은 단순히 살기 힘든 곳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현상 자체가 물리 법칙에 의해 즉각적으로 말살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달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 모든 살상 요인들을 인간의 기술력이라는 가느다란 줄 하나에 의지해 버텨내는 아슬아슬한 고개와 같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달은 인류가 우주로 나가기 위해 거쳐야 할 훈련장일 수는 있어도 진정한 의미의 제2의 고향이 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달의 근접함이라는 환상에 속아 그 본질적인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화성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한 고행의 길이라면 달에 머무는 것은 단 한순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화성은 우리를 서서히 시험하지만 달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처단하려 듭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 탐사의 패러다임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달을 정복하고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뒤에는 우리가 지구에서 누리는 대기, 기압, 중력, 그리고 적절한 시간 주기가 얼마나 거대한 축복이었는지를 깨닫는 겸손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달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생명의 적대적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차갑고 명확한 교과서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마주할 것은 은빛 낭만이 아니라 1초의 자비도 없는 물리학의 냉혹한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달로 향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의 표면에 영구적인 발자국을 남기고자 한다면 우리가 믿어왔던 가까움의 안도감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달이 가진 진공의 폭력성, 레골리스의 파괴력, 그리고 중력의 퇴화에 대한 깊은 경외와 완벽한 공학적 대비책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화성이 멀리 있는 희망이라면
달은 바로 곁에 있는 가장 거대한 위협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달이 화성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진정한 우주 문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암흑 속에서 지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요람입니다. 우리가 이 요람을 벗어나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달은 어머니 지구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한 냉혹한 감시자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를 넘어 생명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간 의지의 가장 처절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달의 진공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숨 한 조각, 달의 먼지 위를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태로운 기적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주 정착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너희의 땅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거절을 뚫고 살아남는 자들만이 별들 사이에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을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이며, 달이 화성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가장 위험한 곳을 개척하며 쓰여왔고, 달이라는 이 가혹한 위성은 우리에게 그 어떤 화성 탐사보다도 혹독한 생존의 기술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은빛 달빛 아래 숨겨진 진공의 공포와 먼지의 칼날을 직시하십시오. 그곳은 우리가 아는 생존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는 자만이 비로소 화성이라는 더 큰 대양으로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